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우체국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누구보다 사진 찍기에 진심이신 분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걸으면 보이는의 저자 이호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행복을 배달하는 서울 강서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호준입니다. 작년에 출간한 사진 에세이 걸으면 보이는이라는 덕분에 친구들에게 걷는 사진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걷는 사진가요? 네, 제가 이제 사진을 거의 다 이제 걸으면서 찍기 때문에 어디 특정 장소를 뭐 한 번에 이동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쭉 걸어가면서 마주치는 피사체를 주로 찍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진은 거의 걸으면서 찍은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별명이 걷는 사진가라고 친구들이 지어줬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사진 찍기를 시작하신 건 40대부터시라고요? 예. 지금까지 개인전을 여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서울을 걷다, 남도를 걷다, 나주를 걷다 등 말씀 주신 것처럼 걸으시면서 찍은 사진들을 테마로 해서 개인전을 여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러 매체의 포토 에세이를 연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동안은 인생 1막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모셨는데요. 오늘은 현직에 계시면서 본업 못지않은 취미를 가꾸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우체국 공무원인데요. 서울 강서우체국에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에게 우편과 예금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부 기업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우편, 예금,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적 업무도 수행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우체국에서는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코로나 환자들에게 건강관리 세트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셨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체국에서 사실 다른 직원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마주하는데요. 국장님을 뵐 일은 별로 없단 말이죠.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 궁금한데요. 저희 강서우체국은 강서구를 관할하는 우체국인데요. 강서구가 서울에서 면적하고 인구가 두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강서우체국은 총괄우체국이고 그 관내우체국이 5인 관서가 있는데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또 우체국. 그다음에 우편 취급사로가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우체국들을 업무를 관장한다기보다도 같이 이제 어쨌든 총책임자로서 같이 일하고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힘든 일이더라고요. 야근, 회식, 여느 직장인분들처럼 힘든 과정을 거치셨겠다 싶은데 어떠셨는지 들려주신다면요. 야근이나 회식 그런 거는 제 세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저도 성격도 그렇게 약간 외성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는 힘들었다고 생각 안 되는데요. 제가 우체국에 근무하기 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방송, 그다음에 통신, 소프트웨어 정책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그 업무들이 이제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업무이기 때문에 매우 긴장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그 이슈를 대응을 해야 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다기보다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업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40대는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셌었죠, 그때.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업무를 했다는 데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체국과 언제부터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을까?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체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속에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우체국에 이제 처음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나주에 있는 우정사업정보센터라고 거기 예금정보과장으로 처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1년 7개월 일하다가 부천 우편집중국을 거쳐서 작년 10월에 지금 현재 강서우체국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체국장이시면서 프로 못지않은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겠다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프로라는 말은 좀 과찬이시고요.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사진을 좋아해주는 이제 분들이 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SNS를 좀 하는 편인데 예, 예. SNS는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팬들도 많이 생기셨고 아, 그래요? 제 이제 사진을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 뭐 그 덕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사진 에세이집을 하나 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또 다른 기회가 생겨서 뭐 여러 매체에 이게 이제 포토 에세이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진은 저에게는 이제 뭐 제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일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뭐 지루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갈 수 있는 제3지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떤 저희 여러 가지 저희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게 제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갖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처방전이다. 저는 그렇게 사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걷기를 사진보다 먼저 취미 생활로 삼아서 자주 접하기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걷기와 접하게 된 거는 어떤 계기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게 이제 40대에 접어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체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치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가 그런 게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가장 그때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때고 그다음에 뭐 자녀들도 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술도 좀 마시는 편인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집이 이제 안양천하고 한강이 가깝거든요. 아하,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걷기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걷고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주변에 너무 좋은 풍경들이 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보기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카메라를 한 대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카메라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취미 활동으로 사진에 나서게 된 거죠. 이제 그 사진이 지금 뭐 한 10년 좀 넘었는데 그 사진이 이제 그대로 쌓여가지고 뭐 지금의 현재가 제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걷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꾸준히 걷는 게. 네. 어느 시간대에 보통 많이 걸으셨어요? 주로 주말에 이제 많이 걷고요. 예. 사실 출퇴근 때도 많이 걷습니다. 사실은. 네, 뭐 일단 뭐 하루에 뭐 12,000보 이상은 12,000보요? 15,000보 정도는 꾸준히 걷는다고 하던데 아침에 좀 운동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우체국까지 뭐 꽤 멀긴 한데 또 뭐 한번 걸을만 합니다. 또. 어느 정도 걸으실까요?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요? 예, 천천히 걷다가 한강을 따라 걸으면 좀 오래 걸리고요. 이제 지름길로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뭐 매일은 못 하고 이제 가끔 이렇게 하면은 우와.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예. 그것도 적응이 되면은 또 뭐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설마 갈 때도 걸으시고 돌아오실 때도 그렇진 않습니다. 갈 때는 걸어본 적 없고요. 예. 이제 돌아올 때 여유가 있을 때 예. 날씨 좋을 때 그럴 때 한강을 따라서 쭉 걸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군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더 자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대단하신데요? 아닙니다. 저는 어느 천보 정도. 네. 카메라를 이렇게 걸으시다가 이제 챙기기 시작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는 카메라를 처음부터 사진 찍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카메라 한 게 아니라 예. 이제 걷기하고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좋은 풍경들이 아, 눈에 들어오고 예, 예. 이게 뭐 누구한테 보여준다기보다도 제가 일단 좀 간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기억을 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샀고 그걸 찍게 되었습니다. 예쁜 풍경을 찍고 나면은 왠지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일 텐데.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사진을 뭐 아무리 많이 찍고 좋은 사진 찍어도 예. 혼자만 보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사진은 굉장히 굉장히 오픈된 매체고 예. 굉장히 민주적인 매체고 또 접근이 가능한 매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하.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사진을 시작할 때 또 SNS가 막 활발하게 이제 전개되긴 시작이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게. 예, 예. 이제 거기에 이제 페이스북은 저는 좀 열심히 하는 편인데 전적으로 사진을 활동만 합니다. 거기서. 그래요? 네, 거기서 사진을 올리고 예. 그다음에 거기 뭐 사진에 관련 뭐 글도 가끔 쓰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교류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친구분들과 걷기 모임도 있으시다고요?
예, 이제 뭐 제가 이제 걷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났어요, 이제. 그래서 뭐 제가 먼저 뭐 걷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 뭐 제 이제 대학 동문들도 후배들도 뭐 형하고 한번 걷자. 그래서 그런 모임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제 대학 은사님하고도 예. 지도 교수님하고도 뭐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아하.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예. 거기 친구들도 한번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오. 그런 요청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여태까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는 뭐 거의 뭐 2년 가까이 그걸 하질 못했는데 뭐 앞으로는 뭐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출퇴근하실 때 15,000보를 걸으시는 분이 걷기 모임 삼아서 걸으시면 몇 보를 걸으실까? 같이 걸을 때는 그렇게 세게 안 걷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들 도망가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가벼운 코스로 예. 아주 즐거운 코스로 걷고 있습니다. 이호준 국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를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여행을 떠나거나 출사할 때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 아이유의 기차를 타고 어허. 참 좋더라고요.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고 기차를 탔어. 이별이 아파서 버릴 곳을 찾아서 무작정 기차를 탔어. 창가에 비치는 눈물 모두 닦아낸 후에 다시 되돌아올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 사랑을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를 더 울기도 싫어. 그만 그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널 잊을래. 기차를 타고 바람에 날리는 사진 속에 너와 나 왠지 슬프게만 보여.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 사랑을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를 더 울기도 싫어. 그만 그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널 잊을래.
BBS 별개방송 인생은 아름다워 오늘은 걸으면 보이는의 저자이신 서울 강서 우체국장 이호준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서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몇 년 전에 발령받아서 전라남도에서도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엔 더 좋은 환경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아주 뭐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우체국 공무원이 되면서 네. 처음으로 발령받은 곳이 나주입니다. 나주에는 우체국 이제 우정사업정보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금정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 태생이기 때문에 거의 뭐 난생 처음 지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근데 좀 워낙 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교통비 같은 거 부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나주에 이제 머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광주에는 광천터미널이라든가 나주터미널에 무조건 주말에는 새벽 첫차를 타고 그때 떠오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럼 뭐 영암이라든가 해남이라든가 진도라든가 목포라든가 그런데 쭉 타고 가서 거기서 또 마을버스를 타고 어떤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냥 지도를 보다가 좀 꽂히는 곳을 향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뭐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쭉 걸으면서 농촌의 그 풍경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절도 많습니다. 남도에는 그런 데 가서 정말 사진을 많이 찍었죠. 그래가지고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 중에 내가 남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거의 뭐 처음에 목적지를 이동할 때만 버스를 타고 갔지 거기 가서는 거의 뭐 하루 종일 걷다시피 하는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푹 걷고 그냥 저녁 때 또 돌아오면은 충분히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걸으면서 진짜 찍을 거리도 참 많다 하면은 네, 맞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반갑잖아요, 기분. 그럼요. 네. 걷다 보면은 차로 빠르게 이동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주로 어떤 풍경 찍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걷다 보면 풍경을 찍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사실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피사체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이제 그동안의 생활 속에서 사라져가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낡은 것들이죠. 뭐 옛날에 이제 오래된 골목이라든가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에 지방에 내려가도 전부 다 이제 주택도 개량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정치가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발견하면 그런 걸 찍는 거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 무심결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심을 갖거나 어떤 특별한 시각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요. 사실 매일 보면서도 의식을 못하는 거죠.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찍을 때 저는 굉장히 큰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 그러니까 일종의 대부분 소품인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니다 보면 풍경은 찍을 수밖에 없고요. 풍경은 많이 있으니까 풍경을 찍고요. 그렇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눈에 담고 사진 속에 담을 만한 것들을 많이 발견한다는 것이 참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 무심코 그냥 지나가면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다 들여다보면은 그 눈에 띄는 풍경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자주 가는 동네가 이제 약간 이제 공장지대하고 물레동이라든가 을지로라든가 지금도 거의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북촌이나 서촌 그다음에 부암동 이제 그런 데 골목에 가면은 이게 주민들이 소품으로 이렇게 벽에다 해놓은 게 있어요. 나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물레동에 쪽방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방들이고 골목도 굉장히 한 사람이 걸어갈 둥 말둥인데 거기에 빨래판이 있으면 나무 빨래판을 그냥 걸어놨어요. 그게 무슨 예술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굉장히 저는 이게 어떤 생활예술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잡지에 포토 에세이도 쓰고 제 책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사진이 될 수가 있구나. 예술적인 게 느껴진다. 사실 그 사람은 특별히 그런 의도를 갖고 걸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런 장면을 만나면은.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부암동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이제 골목길도 많고, 그래서 계단이 많습니다. 그 오래된 계단. 그 계단 속에 이제 살짝 그 흙에 파묻혀 있는 꽃들이라든가 나무들. 그 다음에 자연이 만든 무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게 되죠. 제목을 짓는 편이세요? 제목이요? 예. 저는 사진의 제목은 거의 안 답니다. 아, 예. 저는 이제 사진은 저는 찍을 뿐이지 그건 보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는 감상의 몫은 이제 보는 사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다만 어디서 찍었다, 예, 예. 그래도 언제 찍었다는 제가 일부러 밝혀드립니다. 그거는. 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참고를 하시는 거고, 왜냐면 사진에다가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아버리면은 글로 이제 생각이 이제 되거든요. 예. 뭐 인생, 사랑, 뭐 그런 식으로 달면은 그런 걸 연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왜 여쭙냐면은 사진 에세이들 보다 보면은 예.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음. 제목이 굉장히 예. 많이 추상적이거나 예. 많이 이상적일 때 예. 그쪽으로 생각이 쏠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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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 이제 대한항공 여행사전이라고 공모전에 한 2번 정도 해서 거기에 수상을 했는데요. 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제목 따는 거였습니다. 그땐 제목을 달고 내야 돼. 달아야 되니까 무조건.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뭐 괴로운 건 좀 예, 이상.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달아가지고 나왔고 예. 그 제목으로 지금 아, 아직도 기록이 남아 있고 그걸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음. 찍으셨던 사진들 네. 불광동 담벼락 아래에 핀 해바라기, 서부 이천동의 오래된 건물, 전남 보성의 눈길, 평범하고 정감 가는 풍경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들 중에 여럿이 있습니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으실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세 장의 사진이 그 사진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2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은 이 이제 책에 이제 표지에 있는 네. 이게 이제 한강 가마우지거든요. 이게 예. 옛날 월드컵 때교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어떤 그 뭐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볼대라든가 그 공사 시작할 때 박아놓은 거기에 오랫동안 가마우지가 앉아 있는 뒤에는 합정동에 있는 근데 이게 꼭 저의 자화상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사진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요. 이게 사진인가요? 표지? 예,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마우지가 오랫동안 앉아 있더라고요. 날아가지 않고. 그림 같아서.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해바라기 아까 말씀하신 예. 그 해바라기 사진은 뭐 저도 좋아하지만은 제 사진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사진입니다. 제 친구들도 많이 해요. 저는 뭐 사진을 특별하게 뭐 판매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원하는 분들에게는 예. 뭐 말 그대로 액자값만 받고 드리기도 하는데 아, 진짜 많은 분들의 가정에 그 해바라기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네. 본 캐릭터는 우체국장, 부 캐릭터는 사진작가로 지내고 계시는 이호준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남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서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매너가 사람을 구한다.